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제1교포 사회에서 일본 문학을 구축한 제1교포 1세, 2세, 3세의 문학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서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문학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가장 일본적인 건 일본어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수천 년 동안 자기네들이 갈고 닦아온 언어가 바로 일본어인데, 그 일본어 세계에서 일본어로서 모든 상을 받는 우리 제1교포 문학가들을 봄으로써 일본 사회에서 어떤 악조건에서도 일본 사람들과 동등하게 경쟁을 하고 일본말로서 일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상을 받는 이런 제1교포 문학가들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많은 걸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1교포 문학가의 어떤 사상이 있었는가, 그걸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제1교포 사회의 실상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작가들 1세, 2세, 3세 대표적인 사람들만 여러분들한테 몇 명 드리고, 제1교포 문학이 전체적으로 뭘 추구해왔고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도벨 문학상이 일본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벨 문학상을 바라면서 일본 작가들을 후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제1교포 문학가들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제1교포 문학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교훈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교포 사회에서 문학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제1교포들이 스스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문학으로 승화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이 제1교포 사회죠. 그래서 우리가 제1교포 사회가 일본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선 제1교포 사회에서 크게 세 가지 사건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는 제1교포 북송 사업입니다. 2차 대전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는 거의 200만 이상의 교포들이 있었습니다. 그 200만이 일부는 한국으로 넘어오고 일부는 일본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남한에서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한에서 일본으로 간 교포분들을 일본 적십자회와 북한 적십자회가 타협을 해가지고 북송을 보낸 거죠. 남한이 고향인 사람을 북한으로 대부분 보냈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말로는 인도주의적인 명목으로 귀국시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전혀 다른데 가가지고 고향을 못 오게 하는, 그러니까 비인도적인 처사였죠. 북한은 어떤 이익이 있었냐면은 6.25 전쟁 이후에 노동력이 부족했고, 일본은 전쟁 폐허로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제1교포들까지 있어서 이 제1교포들을 빨리 고국으로 보낸다는 그런 인도적인 명목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고향이 아닌 전혀 다른 지역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거의 9만 6천 명이 갔죠. 그 당시에 제1교포 사회는 크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한국을 추종하는 민단, 또 하나는 북한을 추종하는 조총련. 그래서 제1교포 북송 사업은 조총련이 주도가 돼가지고 교포 사회에서 북한으로 가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북송 사업을 민단에서는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시나가와에서 니가다 쪽으로 가는 그 열차의 침묵을 베고 민단원들이 열차를 못 가게 하는, 그 정도로 민단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일본은 그걸 시행을 했죠. 그래서 거의 10만 명에 되는 인원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제1교포 사회에서 그때부터 민단과 조총련이 이념 대립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죠. 물론 제1교포 사회가 기본적으로 차별과 멸시를 일본 사회로부터 받은 건 당연하고요. 이런 제1교포 사회의 실상의 첫 번째 사례로서 제1교포 북송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문날인이 있었습니다. 지문날인이 2000년 4월에 폐지될 때까지 계속 제1교포들은, 일본 사람들은 지문날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지문날인을 했습니다. 왜? 범죄가 일어날 때 우선 타겟으로 하는 게 외국인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외국인 중에서 거의 90%가 제일 한국인, 제일 조선인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교포들을 범죄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인권상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 반대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차별과 멸시가 있었죠. 그걸 이제 지문날인 거부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문날인 거부운동이 2000년까지 계속됐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제1교포 사회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납치 일본인 문제입니다. 왜 납치 일본인 문제가 일어났느냐. 북한에서 납치 일본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 한국에 간첩을 많이 난파를 했죠. 그런데 일본말을 사용해가지고 일본인 행세를 하는 간첩을 한국으로 난파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누가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일본 해안가에서 일본 사람을 그대로 통째로 강제 납치해가지고 북한에 데려가서 북한에서 북한 공작원들한테 일본어를 가르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납치 일본인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18명 정도 납치 일본인이 있다고 얘기해서 이건 북한도 승인을 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북한에 가서 만났죠.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 납치 일본인 문제가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후로 10년간은 제1교포들이 차별과 멸시가 더 심해졌죠. 왜? 일본인을 감히 납치해가지고 북한으로 끌어가가지고 그걸 일본인 교사를 만들었다. 이건 일본인 사회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조총련객은 한국객은 같이 싸잡아서 제1교포 사회가 멸시를 당한 거죠. 이런 제1교포 사회의 특별한 사례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제1교포 사회는 이런 많은 차별과 멸시 속에서 인원이 과거에 한때 200만까지 됐지만 이게 서서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한 4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조총련계 교포는 거의 민단으로 다 넘어와서 4만 정도,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아있는 거죠. 이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오는 데는 우선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이겼다는 거죠. 결국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남한도 가보고 북한도 가보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1교포 실상을 바탕으로 우리 교포들이 1세대 교포 문학작가, 2세대 문학작가, 3세대 문학작가가 나왔습니다. 제1교포 1세대는 바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세대입니다. 우리 문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사량 씨, 김달수 씨, 장혁준 씨, 전현규 씨, 또 바로 문학가는 아니지만 사학하면서도 문학을 하는 이진희, 강재현 씨. 이진희 씨 같은 경우는 광개토항 비를 일본이 유조를 해가지고 한국 역사를 유조를 했죠. 그걸 밝혀낸 사람이 이진희 씨잖아요. 자, 다음에 2세대. 아버지는 일본 땅에 바로 왔지만 이 일본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회성, 김석범, 그 다음에 김학형, 고사명, 김태생 이런 분들이 이제 2세대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는 완전히 이 일본과 똑같은 일본어를 구사하는 3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양지 씨, 이기성 씨, 유미리 씨 그리고 그야말로 일본 명을 그대로 쓰는 사기사와 메구무, 가네시로 가츠기상 이런 사람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줄이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문학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일본의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제1교포의 문학가들이 주로 고민을 크게 우리가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일본 땅에 살아야 되고 또 자기 후손들이 일본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체성을 갖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1교포 문학가들은 한국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들이 존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이 제1교포에 대한 차별이 문학의 테마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런 제1교포의 차별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되냐면 민당과 조총련 이념간의 대립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념 대립으로 남과 북이 갈렸지만 한국의 이념 대립 못지않게 제1교포 사회에서도 민당과 조총련의 대립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작가로서 몇 사람만 꼽아보면 김사량 씨라고 이 사람은 제1교포 문학의 선구자입니다. 아카다가상 후보까지 올랐고 이 1세대는 주로
민족적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뇌와 저항과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여기가 주로 테마였습니다. 김사랑 씨 다음에 이은 김달수 씨는 제일교포 1세로서 현해탄, 태백산맥 이런 작품을 썼는데 주된 테마는 역시 민족적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 한국 제일교포가 어떻게 일본 사회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고수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은 이혜성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할린 출신입니다. 사할린 출신으로 또 와세다 대학 러시아과를 나와서 사할린 지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고충, 그걸 작품화한 게 유역이라는 내용인데, 이혜성 씨는 아쿠다가상 수상을 했죠. 일본에서 이제 아쿠다가상을 우리 이제 교포들이 많이 수상했는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상 중에 아쿠다가상이 있습니다. 나오키상도 있고 노마상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쿠다가상을 더 많이 이제 평가를 해주죠. 이혜성 씨가 아쿠다가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세로서 김학영 씨가 있는데, 김학영 씨도 작품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스 자살이라는 운명을 맞았는데, 그러기 전에 작품이 몇 개가 죽기 전에 아쿠다가상 후보까지 올랐죠. 또 동경대 출신에다가 이런 유명한 작가도 있었는가 하면은 여자도 있습니다. 이양지 씨도 나중에 이제 37세에 사망을 했는데 주옥 같은 작품을 많이 남겨서 아쿠다가상을 수상했는데, 이 특이하게 서울에서 또 유학을 했죠. 가장 최근에 유미리 씨 이외에 한국계 일본인으로서 활동한 사람이죠. 과거 조총련계 학교에 다니다가 일본 학교로 넘어온 과정을 자전적으로 작품 활동에 썼는데, 그 무거운 주제를 경쾌하게 글을 써가지고 많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키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제일교포 3세 또는 한국계 일본인 2세대로 오면은 대부분 작품이 아이덴티티보다는 어떻게 일본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테마가 옮겨갑니다. 제일교포 학자 이외에도 사회문학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상중 씨, 이진희 씨, 강재현 씨, 이런 작가는 또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이제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학 작품에 관심을 기울이냐, 이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3명의 노벨 문학상이 나왔죠. 26명 정도의 노벨상 중에서 문학 작품이 3명이 나왔고,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의 작품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노벨상 문학상을 발표할 즈음에 되면 대부분 일본 서점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이 가득 쌓여가지고 그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 이 노벨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 서점에 노벨 문학상을 발표할 때쯤 되면은 한쪽 코너에 마련해 놓고 많은 문학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친선을 교류합니다. 제일교포 문학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 중에서 지금 제일교포가 거의 0.3%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 0.3%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일본의 주요 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문학은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일본적인 겁니다. 제일교포들이 일본어로서 정정당당하게 일본 사람과 겨뤄서 문학상을 수상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굉장히 주시해야 되고 일본을 극복하는 데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일본 사회에서 한류가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BTS 일본에 가면은 거의 매진되고 많은 한류 스타들이 가가지고 일본을 광란의 도가니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우리의 마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제일교포 문학은 굉장히 차분하고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일교포 문학가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일본의 중요 문학상을 많이 수상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제일교포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문학을 그리고 교포 문학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